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요. 테슬라, 팔란티어,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세 가지 기업들을 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테슬라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슈부터 살펴보면서 차트 분석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취임 이후에 대규모 채권 매수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미국 정부, 윤리국에 주식과 채권 등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백악관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서류를 공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1월부터 1억 원 달러 무려 한화 1,300억 원의 채권을 매수했고 주요 매입 대상은 미국 내의 유수 기업의 회사 체제와 지방 정부가 발행한 각종 채권으로 690건의 이상이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투자자들의 심리와 경제 전반의 건강 상태를 가늠한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을 하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방영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채권을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금리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제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이 트럼프는요. 금리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과 금리를 반비례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가 채권 매수와 더불어 금리 인하를 확신하며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교체와 압박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 반트럼프의 인사 제거와 더불어 트럼프식 연준을 만들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금리를 조정하려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을 압박하면서 교체를 하려고 압박 중이다. 그래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5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바꾸려고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 금리 인하를 보증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고른 기업들을 봤을 때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과거에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며 압박을 했지만 헬스케어 채권을 10억대에 매수를 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 과거에 트럼프가 선거 개입으로 저커버그를 비난했지만 빅테크 채권은 5억대를 매수했습니다. T-모바일, 안전지기 통신사지만 채권에 10억대를 매수했고, 퀄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갈등 속에서 반도체 채권에 10억대 매수, 그리고 이제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홈디포, 건설금융 같은 경기 변화에 민감한 채권을 5억대 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 내 망하지 않는 기업,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시그널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가 의견도 한번 살펴보면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수한 채권은 금융구제 완화 등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방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투자라고 말을 했고,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순 자산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64억 달러를 달한다면 이번 투자 행보는 대통령으로 재임에도 여전히 부의 추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분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다른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은 암호화폐와 미디어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채권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정적인 운영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부분에서 트럼프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메시지를 봤을 때 금리와 반비례하는 채권을 매수하고 금리를 안 하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고요. 건설, 금융, 반도체 등 채권을 매수하면서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신호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피하고 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라는 정치적, 경제적 메시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신의 지지층과도 이해가 맞아떨어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성장 유지라는 방향이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인하와 채권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테슬라부터 엔비디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채권을 매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는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9월에 테슬라가 이제 AI 그럭 5가 있고요.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슈가 9월에 이벤트가 있는데
8월 말에서 9월까지 뭐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계속 강조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전에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타점을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신규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떨어지면 매수하는 전략을 펼치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자동차 내 관세 인상과 내연 가격의 부담 증가, 전기차의 가격 메리트를 부각시키면서 테슬라의 경제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대하고 성장주의 반등을 기대한다는 거죠. 특히나 이 로보택시를 9월에 앞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사이버캡에 투입을 예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6월 첫 공개 이후에 계속 서비스 지역을 확장 중이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기준으로도 웨이모 대비 2배 이상 커진 서비스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공항, 도심, 공장 등 주요 수요처를 포함해 내년부터 사이버캡을 투입하면서 공급 능력을 대폭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개발의 승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율주행 개발을 중단하면서 외주 의존을 선언을 했고, 이유는 수요 저조와 비용 부담, 대형 업체들도 자율주행 개발 포기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경쟁을 우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타 완성차 업체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의존할 것이라는 전망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웨이모를 계속 경쟁을 두고 있잖아요. 웨이모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이렇게 경쟁 구도가 있는데, 이 웨이모 이전 CEO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는 거 제발 좀 보고 싶다라고 발언하면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배 차이가 나면서 따라잡혔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라이다 센서거든요. 웨이모는 라이더 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파장을 일으켜서 이 파장, 카메라로 파장을 확인합니다. 이 파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여기가 물체가 뭐 있는지 이 카메라가 파장을 보고 피해 다니는 이런 자율주행 형태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카메라가 보는 그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나 건물들을 피해 다니는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테슬라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이 왜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냐라고 봤을 때, 이 라이더 센서를 활용하고 있는 웨이모는 업데이트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센터를 이동해서 카메라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미래를 봤을 때, 1개월, 2개월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딸깍으로 기존의 테슬라 모델들도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더 효율적이게 AI가 발달이 되면서 좀 더 장애물을 완벽하게 피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다? 이 AI들은 학습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럼 이 데이터가 전부 다 이 테슬라 회사로 갑니다. 학습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 테슬라의 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에 밀리면서 대형 업체들이 자율주행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경쟁적으로 테슬라가 우순위로 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더욱더 성장하며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테슬라가 하락이 나오던 말던 우리는 이 폭락 속에서 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쟁사와 달리 미국 내 생산 비율이 높고 자체 공급망 구축이 성공한 테슬라에게는 반사 이익 사태거든요. 그래서 연준 내에 트럼프 영향을 확대할 텐데, 이 트럼프 채권을 구매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의 성장주의 가치에 다시 끌어올리고 차량의 금융 비용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무역 긴장에서 이 인도, 브릭스 등 전기차 기업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정책 불확성은 단기 변동성을 키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체적인 시장은 보다 제가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게 유리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점은 계속 우상향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슈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럼 현재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펼쳐야 될지 이 차트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브리핑하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어제부터 말씀드린 바로 355달러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돌파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는 관점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고 어제 영상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면은 제가 계속 떨어지는 관점을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계속 떨어질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 이유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죠.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여러분들께 분석을 어느 정도 해드려서 올렸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분석글도 한번 볼게요. 자,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질 거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 반등을 보여줬으나 여기 보이시는 흔들 수 있는 하락을 유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올라가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여기서 잡으신 분들 317달러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신규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매하기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매물대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든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를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그때 가서 매수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미리 언급을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355달러를 이탈을 못했습니다. 이탈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저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자. 그래서 이 부분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이 매집할 수 있는 자리들을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좀 더 디테일한 관점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 저항을 보고 있다. 돌파하려면은 355달러를 돌파해야 시원한 무빙이 나와주면서 400달러를 향해 그때가를 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이제 팔란티어죠. 팔란티어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에 여기 정확하게 타점 잡으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는데 한번 공지를 해드렸는데 뭐 관점이 계속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이 꼬리에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꼬리에서 정확하게 142달러 부근에서 매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꼬리를 딱 말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164달러, 163달러에서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흔들기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계속 강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계속 못 돌파해주면서 계속 흔들고 있죠. 앞으로 계속 흔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횡보가 나와야 그제서야 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좀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이제 횡보할 때 우리가 좀 관망하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게 좋다. 또한 이제 단타 하실 분들은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괜히 단타했다가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엔비디아는 제가 뭐 변함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제가 이전부터 계속 여기서부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돌파 못하고 있죠. 제가 한 달 전부터 183달러에 고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분할 매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지금 보면은 10번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도착했죠. 여기서도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관점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183달러를 돌파하면 그때 가서 제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그려드릴 거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여기서 좀 조정이 나왔다가 이렇게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에 하락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상승이 나올 때 이번 상승은 저는 이제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노려보는 게 좋은데 요거는 또 제가 이제 또 이 자리들이 오면 텔레그램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서 좀 더 디테일한 타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영상에서 말하면 되는데 왜 텔레그램에서 말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정확한 바닥을 잡으려면요 실시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시간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여러분들께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에서 미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뭔가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뭐 거래량도 봐야 되고 뭐 이제 패턴도 봐야 되고 뭐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이 시작하고 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 테슬라와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디테일한 분석들은요, 매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분석들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영상 하단 링크에 제가 텔레그램을 걸어 놨습니다. 이 텔레그램을 입장하시면 이런 식으로 김진우의 텔레그램 방이 링크가 뜨는데요. 이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비밀번호도 안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관점을 그냥 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을 운영한 지도 벌써 2, 3주가 된 것 같은데 벌써 600명 가까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텔레그램이 커지면서 점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요.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1대1로 절대 대화 안 걸고요. 오픈 카톡으로 절대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1대1로 대화 걸 일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잘 피하셔야 된다. 만약에 이 프로필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걸었다? 이것은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로지 모든 공지는 이 텔레그램에서 공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